혹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질문은 따로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한번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페이퍼도 그렇고요. 제가 그 2016년도에 연맹을 이제 제가 그만두면서 어, 그만둔다기보다도 한 1년 정도 이제 휴직을 하면서 필리핀과 뭐 팔레스타인을 좀 가기 위해서 이제 휴직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 2016년 16년도까지 일을 했으니까 딱 10년 정도 이렇게 연맹에서 어, 밥벌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의 그 일들을 좀 이렇게 그 정리를 논문으로 간사 논문으로 해놓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사 논문을 좀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했던 거에 대한 내용들로 간사 논문을 작성을 했고 그 부분의 내용 중에 하나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YMCA 운동을 강문규 총무님은 강문규 총무님이 시작했던 1973년도를 3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1895년도 이게 이제 YMCA 시작을 어느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시작 기점을 언제로 잡느냐가 이제 시청년의 그러니까 그 지역 시청년의 관점에서 YMCA 운동을 시작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1903년도 이제 황성기독교 청년회 서울 YMCA가 10월 28일 날 창립한 기점으로 이제 YMCA 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학생와의 관점에서는 이제 배제학당의 YMCA가 만들어졌던 1901년도 기점으로 이제 YMCA가 한국 YMCA가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그래도 이제 그 학생 YMCA를 한국 사회에 만들자라는 그런 청원 운동이 있었던 1899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배제학당의 학생들 그냥 서클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게 YMCA 운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청원 운동 같고 뭐 그거는 그냥 전사지. 그래서 1903년도 그래서 이제 서울 YMCA 100년사나 이런 시청년의 관점에서 YMCA 역사를 정리하시고자 하는 역사학자들 같은 경우는 역사학자들은 뭐 문서, 증거 자료 뭐 이런 게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관점에서 1903년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국 YMCA 100년사를 보면 아니 80년사를 이제 보면 김천배 선생님이 정리한 80년사를 보면 이제 1899년도 YMCA 청원 운동부터 소위 말하는 한국 청년들 150여 명과 선교사 언더우드가 북미 YMCA에 YMCA를 한국 YMCA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청원을 시작했다. 여기로부터 이제 좀 전사 겸 기점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이제 에, 한국 YMCA 역사를 정리하는데 중요한 기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강문규 총무님하고 의견이 동일한데 저희들은 역사학자가 아니고 YMCA 운동가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배제학당 YMCA가 예를 들면 질레트가 한국에 파견돼서 들어온 게 3월 달이고 9월 달에 배제학당의 YMCA가 학생 YMC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6개월 기간 중에 보통 선교사들이 오면 1년여 정도는 이제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문화 이해와 언어 습득 뭐 이런 거에 중점적으로 이제 보내는 기간을 이제 설정을 하는데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학생 조직을 만들었다. 말도 안 통하는데. 그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거는 그 전에 그 YMCA 운동을 준비하고 있던 세력이 있었다. 라는 거고, 그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 99년도에 언더우드를 통해서 청원을 하고 했던 세력 아니겠는가? 라는 거고, 그러면 이 청원 운동을 하려고 했던 이 청년 세력은 누구냐? 라고 하면 1855년도에 한국사회 최초의 근대적 의미에서의 학생 조직인 협성회라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협성회 운동이 있었는데 그 협성회가 지금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튼 1920년도까지 이승만을 놓고 보면 협성회 운동을 했던 초창기 멤버가 이승만, 신흥우 이런 분들이셨어요. 이게 이제 서재필 박사가 이제 미국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예, 이완용도 배제학당에서 수재 천재라는 소리 들었던 멤버 아닙니까? 그 조직들이 독립협회 운동을 했고, 만민 공동의 프로그램을 하고, 그것이 독립협회가 해산이 되어지면서, YMCA에 대한 청원 운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이제 배제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던 협성의 맨기, 이게 배제학당 YMCA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한 6년의 역사적 족보를 가지고 강문규 총무님과 저는 이제 한국 YMCA 운동의 시작은 1895년도 협성회로부터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역사학자들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그 강문규 총무님은 1895년도 협성회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YMCA가 해방 때까지 45년도까지를 일기로 보고 그러니까 민족 독립 운동의 산실로서의 YMCA 운동 그때 당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부합되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다가 멋있는 네이밍을 좀 이렇게 붙이고 싶은 욕구들은 다 있는 거고 그 전제하에서 보면 민족운동의 산실로서의 YMCA 운동이 45년도까지가 일기라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동의를 한다. 그럼 이 길을 어디까지 잡을 거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인 45년도부터 강문규 총무님은 본인이 취임한 73년도 이전까지를 딱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73년도부터 목적문을 만들고 간사학교를 만들고 새롭게 YMCA 운동에 대한 그 근원을 찾고자 했던 세력을 형성하고자 했던 그때부터 이제 3기로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근데 이제 저나 이제 그 YMCA 운동사를 주로 사회운동 YMCA 운동사를 이렇게 그 기관사 그러니까 YMCA라는 기관으로 정리하지 않고 기관 운동사로 정리하지 않고 시대 상황에 조응해왔던 사회운동체로서 YMCA를 그러니까 사회운동사로서 YMCA 운동을 보고 YMCA 운동을 정리하고 계신 중앙대학교 장규식 교수님이나 저희 YMCA에서 보면 YMCA 운동사 정리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나 저는 이제 이 길을 46년도부터 이화영 총장님 취임 전까지 2003년도 전까지를 이 기로 봅니다. 왜냐면 소위 이렇게 개발과 독재 시대의 그 YMCA를 보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로 해서 새롭게 이제 자립을 해가면서 자립의 힘을 만들어가면서 YMCA 운동의 새로운 좌표를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로서 2003년도부터 3기로 이렇게 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합의된 바는 없고요. 그래서 제 간사 논문 같은 경우는 그 문제 제기를 했으면 간사 논문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었던 논문입니다. 왜냐면 니 멋대로 왜 1기, 2기, 3기를 막 구분하고 막 그러냐. 제가 심사위원이었으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캔슬을 했을 텐데 제가 심사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간사 논문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기, 2기, 3기를 구분하면서 거기에서 이념 추구의 측면에서 1기에서의 과제는 뭐였는가, 2기에서의 과제는 뭐였는가, 3기에서의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1기에서의 운동 과제는 뭐였는가, 2기에서의 운동 과제는 뭐였는가,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고, 3기 2003년도 이후에 제가 2007년도부터 연맹에서 있었기 때문에 3기 시점을 제가 2016년도 그만 이렇게 휴직할 때까지 한 10여 년 기간이 3기 운동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이학영 총장님부터 해서 시작이라고 보여줘.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새롭게 목적과 사업위원회를 제가 구성하고 목적문 뭐 이렇게 100주년 준비해가면서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준비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중에도 나오는 거여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거를 이렇게 올려야 겠다. 생각하는 YMCA 운동론에 대해서 좀 이렇게 YMCA 선교 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YMCA가 하나의 기독교 운동 단체로서 단순히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떠나서 이 시대에서의 기독교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시대에서의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에 대한 자기 고백과 자기 언어가 있어야 YMCA라는 운동체는 성립을 한다. 이것이 없는 YMCA라 한다면 굳이 C를 붙일 이유도 없고 다른 단체나 일반 사업체나 기관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YMCA는 기독교를 단순히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든 정신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든 뭐라고 표현을 하든가, 네, 기독교적 가치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해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성서가 하나의 변하지 않는 텍스트죠. 100년 전 성서나 100년 후의 성서나 지금의 성서나 동일한 변하지 않는 텍스트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변화되어지는 건 뭐냐면 그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의 시대적 상황이 바뀌는 거죠. 그걸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텍스트 중심으로 텍스트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 같은 사람은 컨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읽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대적 상황과 상관없이 크게 구분 없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하면 수훈제도라든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사막지대에서 형이나 형제가 죽으면 혼자 살기 어려웠던 형수나 이렇게 같이 또 동생이 결혼해서 살고 뭐 이런 제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도 그래야 되냐? 뭐 예를 들자면 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텍스트를 자기가 딛고 서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적 공간에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읽어내는 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운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힘. 그래서 저는 그것이 YMCA 이념이란 형태가 먼저 저는 그것을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뜻을 세우는 것이 가장 먼저 작업이고, 그 뜻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 뜻을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 그게 한 명이었던 두 명이었던 그런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뜻과 사람이 모이면 일정한 모임 형태가 되어지고 그게 조직이죠. 그리고 그 조직이 만들어 지어지면서 우리 조직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운동 프로그램을 위한,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재원. 이 다섯 가지가 YMCA를 만드는 기본, 어떤 조직이든 간에 만드는 기본 필요 요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 뜻을 세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YMCA가 이제
런던 YMCA부터 하면 1844년도부터 하면 지금 몇 년이 된 겁니까? 그 한 190년, 뭐 200년 이렇게 다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이게 그동안에 먼지들이 많은 거죠. 쌓여있는. 그리고 그 쌓여있는 그 조직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망하지 않, 그때를 자기 조직의 자기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다시 또 뜻을 세우자,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거는 대단히 관념적이야, 이상적이야, 뭐 이런 표현을 욕먹기가 딱 식상이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당장 그 발등에 불을 떨어지는 먹고 그 지역사회 속에서 YMCA의 일감을 잡고 그 일을 하는데 더 급급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YMCA 스태프들이 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YMCA에서 간사로서 일하는 게 행복한가? 저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이제 먹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이제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디 갈 데도 없고 예를 들자면 뭐 할 일도 없고 이게 할 수 있는 게 YMCA에서 그냥 선배라고 꼰대로 이렇게 품잡고 있는 거 외에는 사회적으로 필요가 별로 없어요. 사회적 기능에서 보면. 그러니까 YMCA 안 떠나고 그냥, 에이, 뭐 있는 거다.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YMCA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간지나는 조직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뭐, 그렇고, 뭐 굳이 YMCA,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그 간사학교 뭐 바쁜 와중에 왔는데, 제대로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해서 들어왔다고 저한테 그 동료 간사한테 욕만 먹고 뭐 이런 같이 그래서 간사로서 YMCA 간사로서 산다라는 것이 재미가 있는가? 행복한가? 그리고 YMCA를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의 어떤 모티브라든가 변화라든가 YMCA를 통해서 뭔가 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 YMCA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뭘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제가 말씀을.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옛날에 해방신화 이렇게 책 제목이기도 한데 꾸띠에르 이제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해석하면서 우리의 생수는 우리 의무에서 마시게 된다. 뭐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YMCA 운동의 문제를 찾으려면 우리 안에서 찾고 우리 내부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에 대한 질문이 먼저 중요하다. 그런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이제 이신영 교수님이나 뭐 등등이 이제 YMCA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논문에 각주가 많은데요. 각주는 논문에는 이제 그나마 좀 객관화된 언어로 이렇게 좀 사용하려고 했고, 각주에는 우리가 아는 야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명되어지지 않지만 누구의 주장 같은 것들을 각주에 좀 많이 실었습니다. 그래서 YMCA 야사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좀 주장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표현은 제 표현입니다. 그 YMCA가 회원 조직이라 하는데 사실 회원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요? 돈 내는 회원, 말 않고 돈만 내는 회원이 있으면 감사한데 저는 YMCA의 조직 형태나 지금 운영 형태, 사무국의 간사들의 역할이 회원들을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고 회원들 중심으로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YMCA는 저는 거의 없다. 예. 회원을 그냥 돈 내는 후원자이거나 아니면 그 사무국의 일을 도와주는 볼런티어거나 뭐 이런 데로는 고마운데 회원이 와서 주인장 역할 하면서 우리 이런 역할 하고 싶은데 사무국에서 이런 걸 좀 도와줘서 이렇게 서브를 하게 이 서브 기능으로서의 그 사무국을 생각하는 YMCA는 그럴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YMCA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표현을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에 갖고 있는 시대인식이나 운동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YMCA가 갖고 있는 과제
뭐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고 나름대로 이제 YMCA에서 제가 제 딴에 좀 나름대로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던 또는 했던 과제들을 정리를 좀 했고 여기에 이제 그 희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여기서 좀 더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페이퍼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요거 이렇게 다 링크가 다 돼 있어서 그 전체가 그 첨부 파일로도 되어 있지만 제 개인 블로그에 이제 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글이 다 이렇게 좀 올려져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예, 책 장사 같네. 예, 한 350쪽 정도, 간사놈은 350쪽 정도를 썼는데, 보통 간사놈은 한 40쪽, 50쪽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것도 큰 글씨로. 근데 전 작은 글씨로 350쪽을 썼는데, 그렇게 쓰셔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야, 이걸 심사하라고 갖고 왔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라고 갖고 왔냐? 심사 당일 그래서 별로 토론 없이 논문을 통과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1학기 하시고 나서 2학기 이제 하시면서 바로 논문을 쓰셔야 될 텐데 논문 통과의 지름길은 최대한 그 암묵지라고 하는데요.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서로가 전달되어진 그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객관화시켜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후배 간사들이 보고 도제처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 페이퍼를 보고 저때 당시에 선배들은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일을 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런 것들을 전해주는 수단이 YMCA에서는 그 간사 논문입니다. 그 사업 보고서하고는 그래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암묵지를 잘 기술을 하면 YMCA에서 한 5년, 10년 일하시면 그 세상 경험, 못 해본 경험 없이 거의 다 많은 경험들을 하시지 않아요? 그게 어느 현장에서 일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것들이 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간사논문들을 좀 작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제 간사논문 자랑을 보여드린 이유를 좀 설명을 하려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나 사족을 붙이고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김은미 간사님은 질문이 없으셔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 어려운 공간인 것 같고 아마 내일부터는 아마 이렇게 이동 중에 또는 작업 중에 간사 줌 강의를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퇴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연맹 그 스태프 그 담당 사무부에 요청할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오늘 강사로서 오늘 하루 이렇게 참여했던 제 피드백을 연맹 사무국에 전달을 해야 되는 책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료지만 참여했던 강사로서의 이윤이에 대한 평가도 여러분들이 해서 내년부터 이윤이 같은 데 부르지 마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강사로서 제가 참여했던 제 권리는 이렇게 간사학교가 운영되어지면 안 된다. 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또 이제 1시간 하고 나서 또 좀 쉬어야 되니까 4시에 하고 나서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좀 쉬운 것부터 전용표 간사님이 제 논문 중에 하느님 나라인가 이렇게 그 질문 이게 뭐냐 도대체 동어반복 인데 여러분들한테 새로 드렸던 페이퍼에 보면 오타를 수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 목적문 소개해가면서 11쪽에 드렸던 페이퍼에 보면 하느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인가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아마 의미 해석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76년도에 그 목적문이 제정될 때 그때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신교 진영에서는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70년대 초반에 이제 그 개신교 진영하고 카톨릭 진영하고 같이 성서를 공동
그 성서를 이게 그 성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 카톨릭과 개신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성서를 제작하면서 한국어로 읽기 편하게 제작하면서 그때 이제 합의했던 언어가 이제 하느님 나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YMCA도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하느님 나라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읽기는 하느님 나라라고 막 얘기하기가 참 불편하다 마음이. 그럼 하나님 나라로 읽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014년도에 목적문을 개정하면서도 일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야, 그때는 그때고 이제는 바꾸자, 하나님 나라로. 그런데 이제 그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만 목적문이 제정됐던 그 취지에 그 캐톨릭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개신교와 캐톨릭과 함께 하고자 했던 그 취지를 이어받고, 또 우리 YMCA 구성원들 중에 개신교인들만 계신 것도 아니고 절대 다수가 아마 개신교인들이거나 또 하나의 절대 다수가 무종교인들이죠. 종교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느님 나라를 병기할까 또 하다가 그대로 그냥 하느님 나라라고 하고 모임별로 불편하지 않는 언어로 사용해도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오타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 나온 게 우리 수원아의 그 전영표 관사님이 질문을 2개 주셨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질문 내용에 대해서. 같이 또 좀 듣고 이렇게 다른 분들 또 코멘트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드린 질문이 에큐메니칼에 대한 용어가 지금, 이제 1학기 1주차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에큐메니칼이라는 용어를 그 전에도 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이제 교육 중에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은데, 많이 반복되는 그 용어인 만큼 조금 이렇게 에큐메니컬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립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YMCA 저도 이제 YMCA 이제 들어오지 사실 위탁시설에서 이제 근무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YMCA 관련돼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YMCA 회원 조직체에 대한 이런 이렇게 함께 하는 부분과 이게 이런 확충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제 개인적으로는 삼고 있어서 이 YMCA 회원 조직체에 대한 그 확충과 운영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좀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윤희 간사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 마음에 이 2가지 정도 좀 질문을 드려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그거를 답할 수 있으면 제가 먼저 하죠. 근데 이제 에큐메니칼 관련해서는 아마 내일 제가 알기로는 안정 그 이사장님 주제가 에큐메니칼 YMCA 운동의 이해.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 에큐메니칼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시고, 그 다음에 YMCA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다뤄주시는 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들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제 논문에도 이렇게 좀 정리한 건데 YMCA 운동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기초한 에큐메니칼 운동체가 YMCA 운동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데, 이거는 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성서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좀 이렇게 비정치적이면 복음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이게 맞는 표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의 정서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에큐메니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은 개신교 진영 내에서도. 그래서 에큐메니카 운동체는 대단히 비복음적이고 좀 정치지향적이고, 그래서 WCC나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WCC 총회를 부산에서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용공단체다, 에큐메니카 용공이고 그래서 왜 여기서 총회를 하냐, 뭐 이런 항의, 뭐 기도회도 하고, 뭐 거기 오셔가지고 통성기도도 하시고 막. 예, 통성기도가 뭔지 아시죠? 소리 소리 고래 고래. 그런데 저는 YMCA 그래서 이거를 그 소위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즘을 구분해서 이렇게 대립되어지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 복음주의라는 게 하나 있고 에큐메니즘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YMCA 운동은 복음에 기초한 에큐메니컬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 YMCA가 만들어졌을 때 이분들의 가장 그 원초적인 활동이 뭐냐면 성서 연구하고 예배입니다.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있던 신학적 전통은 독일의 경건주의의 기초에서 YMCA 운동이 만들어졌습니다. 경건주의라는 전통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지금에서 보면 얼마나 꼴부수 같은데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그 경건주의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모임을 만들 때, 런던 YMCA를 만들 때 감리교, 장로교, 성공회 이 멤버들이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교리와 교단에 벗어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그 초기에는 이제 그 내일 자세하게 말씀 나누실 거예요. 초기에는 자기 이제 신학적인 뭐 동서 그 바티칸의 이렇게 그 뭐냐 싸움들부터 신국교가 나눠지면서 신국교 간에 이렇게 그 연대 일치 뭐 이런 주장. 그런데 지금 이게 확대되어져서 사회와의 교감 뭐 이런 책임, 또 뭐 지구에 대한 뭐 생태적인 책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그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었는데 생기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다. 그 복음에 기초한 에큐메니칼 운동체는 YMCA고, 에큐메니카 운동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는 예수 제자의 삶을 이걸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복음에 기초한 에큐메니카 운동이라는 거는 보편적으로는 예수의 삶을 기반으로 예수의 제자됨의 제자도로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서 사회에 대한 그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갖고자 하는 활동, 이게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에 대한 문제 의식이 보통 많은 분들이 그 YMCA가 좀 이렇게 비신앙자가 아니냐, 신앙이 좀 약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측면에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사회적인 데 관심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측면에서 또 에큐메니칼을 얘기하시면서 복음주의를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은 구분되어지는 것도 아니다. 신학적으로 그걸 신학적으로 그걸 구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근데 YMCA는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자세한 거는 내일 좀 이렇게 안재영 이사장님한테 말씀 나누시면 제 능력도 안 되고, 그리고 논문 초기에 보면 제가 생각하는 에큐메니카 운동에 대한 좀 정리도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좀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회원 조직인데요. 그 전용표 간사님이 생각하시는 회원이 뭐냐? 우리 YMCA가 생각하는 회원이 뭐냐? 회원 조직의 확장, 회원을 확충하고 싶다. 이 어떤 회원을 확충하고 싶은 거냐? 돈 내는 회원? 후원 회원, 소위 말 얘기하는 후원 회원? 아니면 활동 회원? 아니면 그들의 볼런티어, 우리 YMCA 활동에 참여하는 볼런티어, 아니면 그들이 주동이 돼서 활동하는 이런 소모임, 어떤 회원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그 이제 뭐 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음, 재정에 기반하는 음, 회원
이제 같이 이제 재정 후원에 대한 부분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함께하는 그 활동에 대한 부분 일단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 보면 그 회원 정책과 모금 이런 꼭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전용표 간사님의 문제의 시각하고 동의를 해요. YMCA에서 회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활동회원 그 회원 확정 운동은 뭐냐면 대부분이 돈 내는 후원 회원을 조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명이다, 1000명이다, 뭐 이게 카운터가 어떻게 되냐면 몇 명이 어떤 활동을 우리가 하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지역사회에 보고되어지는 게 아니라 몇 명을 모아서 얼마를 모금했다. 그게 회원 확정 운동의 키 컨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YMCA는 회원 조직이 아니에요. 그냥 후원해야.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재원이 필요하니까 모금 YMCA가 고급진 모금 운동을 해야 된다. 회원 회비로만 이제 운영이 될 수도 없고, YMCA가 사회적인 책임이나 역할이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시민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한국 기독교가 개신교가 YMCA에 대한 기대가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내고 하려고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희비로 운영되어지는 포션도 지금도 거의 절대적으로 적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희비로 운영되기는 어려울 거다. 아, 그렇다 한다면 YMCA가 모금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사람들한테 돈을 후원금을 받는다 이러려면 우리가 YMCA가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모금을 위한 자기의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뭐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런데 YMCA가 재정 운영에 투명합니까? 저는 절대 투명한 조직이 아니야. 이걸 보고 윤석열이 보고 또 이제 또 뭐 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YMCA만큼 투명하지 않은 조직이 어디 있어요? 예? 사무총장하고 재정 보는 담당 간사 외에 YMCA가 돈이 어디서 얼마큼 들어서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객관적으로 저는 그래서 저는 모금 정책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회원은 소모임 중심의 회원 조직, 활동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아, 그리고 그런 소모임 중심의 회원 조직을 형성해 가면서 그들의 활동을 사회적인 의미와 결합시켜내고 그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모금 캠페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 모금 캠페인을 지역 단위에서만 하기에는 어려우니 지역에서도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을 전국 캠페인을 공동의 모금 캠페인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YMCA가 만들어야 된다. 연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려면 YMCA가 먼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자기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소모임들이 다양한 영역에 한두 개씩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오거나이징 해주는 게 전국운동체로서 보면 연맹운동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지역은 예를 들자면 수원 같은 경우에 야 소모임부터 만드는 게 우리가 더 특장이 있어. 그럼 소모임 조직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금 캠페인이 좀 더 뭐 이렇게 소모임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 메시지는 약한데 모금은 해본 경험이 있으니 이것부터 먼저 이것을 다 이렇게 서로의 역량들을 오거나이징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와인은 없다. 지역화의 차원에서 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조직은 소모임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야 YMCA가 의미가 있다. 그리고 돈도 모인다. 그 돈을 모으는 방식은 지금과 같이 희원학장 캠페인 뭐 1년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친구 10명 데리고 와. 솔직히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YMCA에서 한 10년 있으면 데리고 올 친구도 없잖아요. 예? 이제 저기 결혼했으니까 처갓집 뭐 이렇게 해서 다 긁어야 되잖아요.
교회도 옮겨서 다 새로운 분들 이제 교회 멤버들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앵벌이를 우리 YMCA가 계속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앵벌이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에, 좀 폼나게 살자 이제 살 날도 며칠 안 남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답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답이라는 건 없는 거니까요. 혹시 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코멘트 해주실 분 다른 분 계셔요?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계신 분 중에 정기석 간사님 혹시 그 음성 지원이 가능하시죠? 질문 같이 공유해 주시고 말씀 네네네. 주시면 정기석 간사님 질문하고 요거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총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한국 Y 100주년 비전 선언문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에도 아마 그 기후변화, 이런 관련해서 많은, 좀 일부는 다음에 듣더라고요. 저는 듣지만은, 조금 실천적 과제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중앙정부나 각종 그 지방정부나 모든 기업이나 단체들이 뭐 지구 환경, 뭐 ESG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비전 선언에 좀 구체적 내용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싶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목적문에 대해서 개정 목적문 아까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민중의 복지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중이라 하는 게 어떤 노동운동 어떤 민중말을 많이 쓰잖아요. 민중의 봉기 뭐 이런 걸 쓰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저는 좀 듣기가 좀 그래서 과연 민중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민들이 다 국민 시민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데 굳이 왜 민중을 썼느냐? 막 우리 강사님 거기에 보면은 자료를 보니까 자본가라든지 특권층을 뭐 제한 민중을 말하느냐 안 그러면 전체를 말하느냐를 같이 그 본문지에 봤습니다만은 저는 개념 정리가 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중의 개념을 알고 싶으면 경찰서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경찰서 앞에 민중의 지팡이 예, 과거에 라고 그랬죠.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생각하는 민중이 누구지? 그러니까 70년대 목적문을 제정할 때도 이 표현을 썼을 때 그런 우려들이 많았습니다. 야, YMCA가 야 민중운동 뭐 이렇게 빨갱이 집단도 아닌데, 예? 이게 인민과 민중 뭐 이렇게 이게 다 피플로 이제 번역이 되어지는데 동일한 의미인데, 야 민중이라는 표현을 YMCA가 써? 이거에 대해서 대단히 그 우려 섞인 말씀들도 많았고요. 그때 이제 그 강문교 총무님이 야 경찰서가 봐 거기 다 민중의 지팡이라고 돼 있어 그럼 걔들도 다 빨갱이야? 기독교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를 그 함께하며 애달파고 같이 울어주는 게 기독교다. 그 예수 운동이 그거가 아니냐. 여기에서 민중이라는 거는 그런 거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얘기하는 거지. 정치적 개념에서 예를 들어 노동자 계급 운동 개념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물론 노동자들이 민주주의 개념에 포괄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계급 개념의 언어로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서에게는 오클로스 땅의 사람들의 의미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도 사실은 개정할 때도 야, 이제는 이제 민중의 시대 뭐 이런 건 지나지 않았냐. 이제 구시대적 개념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셨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서광선 박사님이나 이제 자꾸 하셨습니다만 어르신들부터 많은 분들이 YMCA가 기독교적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는 판에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연대하는 힘이
약화 또는 부족 또는 부재한 상황에 이제 이 말까지도 빼면 YMCA가 한국 시민사회에 존재해야 되는 의미가 뭐냐에 대한 자기 질문. 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 이걸 그대로 살리자. 라는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경찰에 가서 물어보시라고 말씀처럼 70년대의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강문규 총무는 민중의 지팡이라고 경찰도 쓰는데 왜 우리가 못 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대의 그 이사님들을 설득을 하셨다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후위기 관련해서는 비전 선언문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이제 제안하고 제시하는 문서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YMCA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제 방향, 국민 관심 그 중에서 보면 저희들이 그 7개 영역으로 과제를 그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첫 번째와 다섯 번째에 그 다섯 번째 이제 그 문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소위 그 탐욕에 대한 이제 욕망에 대한 문제 속에서의 이게 소비 문화 그래서 이제 세문화 창조 뭐 이걸 어떻게 설정할 거냐에 대한 토론 속에서 그 다섯 번째 그 문화적 측면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문화에 대한 측면과 그 첫 번째 그 이제 지탱 가능하지 않은 이게 그 산업 문명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기후 문제, 생태 문제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우선순위에서 보면 가장 하위로 우선순위로 설정을 하고 있고 그 운동에 대한 관심을 갖고 YMCA가 추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이 비전 선언문에서는 그렇게 설정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다섯 번째에도 문화라는 개념에서 좀 그 부분이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비전 선언문은 어떤 이렇게 이 실행 프로세스를 제안하는 문서가 아니다. 이런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 어디냐라는 것을 나름대로 설정하고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기후위기나 생태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그런 비전 선언문의 기초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과제일 거다. 지금 연맹에서 예를 들면 기후위기 문제 관련한 소모임들을 1년 동안 쭉 흔히 이렇게 가져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안하셨던 여러 가지 ESG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그 기후위기 소모임에서 이렇게 좀 토론되어지고 하면서 YMCA가 전국 단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와 관련한 제안들은 거기에 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4시입니다. 그래서 4시 10분까지 10분에 해서 한 섹션만 더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 6분의 질문지 중에 어려운 건 뒤로 막 미뤄서 시간 제약 때문에 못하는 걸로 처리하고 그만두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4시 10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